아니, 매출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수익성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신공장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 회사의 체급을 완전히 바꿔놓을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걸까요? 오늘 한국의 실리콘 강소기업이죠. HRS의 비밀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숙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재무제표 뒤에 숨어있는 HS의 진짜 힘은 과연 무엇일지 그 놀라운 전략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HRS가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이 회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시장 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현재 글로벌 실리콘 시장은 그야말로 얼음장 위를 걷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공장을 늘리면서 공급은 넘쳐나고 자연히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글로벌 대기업들조차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HSS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HRS의 예상 영업이익률 무려 18.7%입니다. 그런데 다우나 바코 같은 세계적인 공룡 기업들은 고작 1%대에 머물고 있어요. 이건 다들 폭풍우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혼자만 순항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물건은 예전이랑 똑같이 파는데 이익이 늘어난다니?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소리인가 싶죠. 하지만 이건 마법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짜인 전략의 결과입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질로 압도하는 것, HRS 수익성의 비밀은 바로 제품 믹스, 즉 무엇을 파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HRS의 매출 구성을 한번 보세요. 물론 아직까진 HCR,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용 제품 비중이 제일 크긴 합니다.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저기 보이는 LSR, SS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입니다. 이 보석 같은 제품들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회사 전체의 이익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어들 처음 들으면 좀 낯설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LSR은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들어가는 아주 정밀한 부품이고요. SS는 노트북 열시켜주는 방열 시트, FS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곳에 들어가는 특수 방화제, 그리고 DM은 치과에서 본 뜰 때 쓰는 바로 그 소재입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마진이 높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HRS는 아예 싸움의 판을 바꾼 거예요. 남들이 다 가격 경쟁하느라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범용 제품 시장에서는 한 발 빼고 기술 없으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고마진 특수 제품 시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거죠. 이게 바로 매출은 그대로인 것 같은 착시 현상 뒤에 숨어있던 이익 성장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자, 근데 HRS의 진짜 큰 그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똑똑한 제품 믹스 전략은 사실 더 거대한 계획을 위한 준비 운동에 불과했거든요. HRS는 현재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회사의 체급 자체를 바꿀 거대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공정 내재화라는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HRS가 해외에서 비싼 원료를 사와서 제품을 만드는 요리사였다면 이제는 아예 직접 그 원료를 만드는 농부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낚시만 하다가 아예 양식장을 차리는 것과 같죠. 그 양식장을 짓기 위해 평택 서탄 산업단지에 무려 295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회사 1년 이익을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공장 증설이 아니라는 거죠. 회사의 명운을 건 승부수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신공장이 완공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크게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됩니다. 첫째, 원료를 직접 만드니 원가 경쟁력 자체가 달라지고요. 둘째, 원료 기술이 생기니까 만들 수 있는 제품 종류가 지금의 2배 가까이 확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공장 크기 자체가 2.5배나 커지면서 생산량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 근본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이제 HRS는 시장의 판도를 읽는 걸 넘어서
판을 그릴 수 있는 플레이어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스토리가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HLS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PER이 6배입니다. 지금처럼만 벌면 6년 만에 회사 전체 가치를 다 번다는 뜻이고요. PBR은 0.7배. 이건 회사가 망해서 자산을 다 팔아도 지금 주가보다는 더 많이 남는다는 의미죠. 특히 ROE, 즉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를 보여주는 이 지표가 11.5%나 되는데도 이 정도 평가라는 건 글쎄요. 시장이 아직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 드시죠? 당연합니다. 시장이 뭘 우려하고 있는지도 맹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글로벌 공급 과잉이라는 업황의 그림자. 둘째, 신공장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불확실성. 마지막으로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KCC와의 경쟁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를 투자자가 기억해야 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업계 불황을 이겨내는 고수익 전문 기업이 신공장이라는 날개를 달고 구조적인 체급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체크해야 이 스토리가 잘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석탄 신공장이 계획대로 잘 지어져서 잘 돌아가는지. 둘째, 돈 되는 고마진 제품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재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HRS의 미래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될 겁니다. 오늘 HRS의 이야기를 통해 불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지 그 생생한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